여러분 안녕하세요. 필승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안내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샘CNS라는 종목인데요. 샘CNS는 아무래도 그 자회사, 연결된 자회사의 수급력과 그리고 HBM 수요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재료와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설명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샘CNS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재료들만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는 재료를 알고 있다 보니까 수익에서 약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샘CNS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HBM 수요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 확대입니다. 샘CNS 관련된 재료를 좀 알아보기 전에 샘CNS가 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CNS는 반도체, 웨이퍼 레벨 테스트 공정에서 필요한 프로브 카드 부품인 세라믹 STF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쉽게 말해서 테스트 검사 장비로 이제 전단한 웨이퍼에 불량품을 판정을 담당하는 하드웨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샘CNS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뭐냐면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냐? 아닙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업체냐? 아닙니다. 웨이퍼에서 불량품을 판정하는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는 게 샘CNS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이제 낸드향 매출이 이제 87%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디램향 매출은 7%, 그리고 기타 6%인데 고객사는 아무래도 국내 낸드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HBM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디램 쪽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은 결국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샘C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탑 기업인 마이크론과 이제 공급 계약을 하면서 마이크론이 이제 HBM 관련돼서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HBM을 만들려면 결국엔 디램을 6단으로 싸냐 12단으로 싸냐, 결국엔 디램이 이제 많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판정을 받게 하는 프로세서가 바로 샘CNS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 매출이 낸드는 낸드 쪽 향이 이제 87%였는데 디램은 이제 7%밖에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HBM 매출이 결국에는 이제 상승이 될수록 결국엔 디램 향 쪽 매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이 높아진다, 결국에는 매출적인 부분이 퍼포먼스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디램 매출 87%, 그리고 디램이 7%, 그 낸드가 87%인데 여기에서 이 7%가 디램 매출이 결국에는 상승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매출이 높아진다, 이 뜻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요를 위해서 반도체 테스트를 공정마다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웨이퍼의 투입량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이제 프로브 카드 사용량도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HBM 수요 증가 시 샘CNS의 디램향 매출은 프로브 부품인 세라믹 STF가 이제 주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샘CNS는 이제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프로브 카드 안에 들어가는 세라믹 기판을 이제 납품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HBM 수요 증가 시 결국엔 디램도 많이 쌓여지게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를 들어가는 웨이퍼 안에 이제 세라믹 부품 프로브 카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프로브 카드 안에 이제 샘CNS 세라믹 부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프로브 카드 안에 들어가는 샘CNS가 생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아무래도 샘CNS는 이제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경쟁 업체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데, 샘CNS가 내세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내세운 건 뭐다? 고온소송 공법입니다. 이 고온소송 공법이 현재 반도체 트렌드에는 적합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적용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빠른 기술 변화에서 거래처의 납기를 만약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규 공장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규 업체가 기존의 업체를 이제 밀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납기를 못 맞췄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진입 장벽이 높은데 만약에 납기일까지 못 맞췄다? 그러면은
약간 좀 낙인이 좀 찍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한 이제 당사의 마이크론 공급 계약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기술력에 약간 좀 우위에 점했다. 그래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 수주도 약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좀 장점으로 좀 승화를 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샘CNS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우리가 뭐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가져가야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샘CNS의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매수량이 나오고 과거에 매수량이 나오고 나서 기나긴 조정이 좀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다시 한번 더 급등을 HBM 관련돼서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를 박스권 안에 가둬두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21선을 간략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매수 물량 대비 이제 매도 물량은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 왜냐면 이제 종목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약간 좀 저항선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 21선에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차적으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가면 한 번 더 HBM 이슈가 있었을 때 혹은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연결된 최대 주주가 결국엔 주가적인 부분이 크게 상승하면은 같이 이제 샘CNS도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연관된 기업으로는 당연히 엑시콘도 있고 그리고 이제 YC가 있죠. 그러니까 YIK가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드렸었는데 YIK가 결국엔 상승을 했고 이제 이 YIK가 이제 YC로 이제 변경이 되었죠. 이 YIC의 이제 2대 주주가 삼성전자가 있는데 제 영상을 보면은 이제 YC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YC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반사 이익으로 마찬가지로 기저효과로 이제 샘CNS가 수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요 21선을 안착한 요 박스권 내에서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은 한 번에 이제 목표가는 이제 9,600원 정도가 1차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요 박스권 자체적으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1차적으로 좀 종목이 올랐을 때 매도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을 7,500원에서 7,000원 사이를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면은 한 번 더 이제 거래량을 좀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샘CNS가 막 10,000원까지 이상 가고 20,000원까지 이상 가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 왜냐면 낸드향 쪽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잘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HBM이 상승할수록 결국에 이제 D램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샘CNS는 아직까지 글로벌 탑10 기업은 아닙니다. 네, 글로벌 탑10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샘CNS가 이제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그 기술이 시장에서 접목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10,000원, 20,000원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요 구간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요 구간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요 이탈을 했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샘CNS는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 10,000원까지 20,000원까지 갈 종목은 아직까지도 아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샘CNS가 주도적으로 얘네가 뭐 글로벌 경쟁 우위에 있거나 그렇다면은 이제 좀 기대해 볼 만은 하겠으나 아직까지는 신규로 이제 후발주자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럴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CNS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이제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요게에서 매수 유효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요 밑에 박스권을 이탈을 하거나 이제 6,500원 이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하고 계속 가져가는 종목은 당연히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매출적인 부분도 이제 분기별대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좀 가져갑니다. 그렇지만은 샘CNS는 이제 단기 일시적으로 HBM 관련돼서 이제 수급을 좀 많이 받았었고 마이크론 관련해서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수급을 좀 받았다. 그렇지만은 추가적으로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글로벌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만 원까지 가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이제 양봉이 나오면 우리가 뭐 3%가 됐든 뭐 10%가 됐든 수익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샘 CNS 좀 알아봤고요. 제 영상 중에는 이제 YIK, 이제 사무명이 변경된 YC 관련된 영상을 참고해 주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